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항목은 그 기공수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공이란 무엇일까요? 기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기란 무엇일까요? 기란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를 기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를 기른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양기입니다. 양기는 생명력을 기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을 기를 때, 이 기공이라는 것은 기에 공을 들인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기는 생명력 자체인데 여기에 무엇에 어떤 공을 들이느냐? 바로 이 양기에 기를 기르는 것에 공을 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기에 공을 들여서 생명력을 배양을 시킵니다. 이렇게 배양된 생명력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바로 기공수행입니다. 자, 이 부분이 그 실제 기공에 대한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기란 생명력이고 이 기를 기르는 것이 양기입니다. 그리고 양기란 생명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공은 이러한 양기에 공을 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배양된 생명력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공수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양기라는 부분을 해야겠죠. 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통 섭생에 유의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섭생을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그 도인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적절하게 움직여 줍니다. 정체되긴 쉬운 그런 몸의 특정 부위들, 뭐 옆구리가 됐건 등, 허리, 막 그 목 뒤, 이 가슴 앞쪽, 막 이런 데들은 우리가 울체돼서 이렇게 근육이 응축된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기 쉽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쫙쫙 펴주는 것입니다. 몸을 원활히 펴주고 스트레칭을 쭉쭉 해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겠죠. 그리고 몸도 개운해집니다. 인지도 잘 되고요. 자, 이렇게 개운한 상태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그 개운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요, 기의 분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적절히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기의 분배를 좋게 하는 것, 이렇게 기의 분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 생명력이 더 배양이 되고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이제 기공에서는 동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움직이면서 공을 들이는 것. 자, 그러면 이 동공 이외에 반대말도 또 있겠죠. 동공은 움직일 동자에다가 우리가 공을 들인다 할 때 그 공입니다. 반대가 바로 그럼 움직이는 게 있다면 움직이지 않다라는 게 있겠죠. 그것을 바로 정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공을 고요할 정자로 씁니다. 깨끗할 정이 아니에요. 고요하다 할 때의 정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면서 공을 들이듯이 고요할 때에도 공을 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공에 대한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동공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도인술인데, 도인술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스트레칭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처럼요, 전공이라는 부분도 간단한 걸로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칭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다루는 것입니다. 전공은. 우리가 일상에서 뭐 한 가지 자세로 울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의 분배가 나빠지겠죠. 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너무 고착이 되어 있으면은 기의 분배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생각에 너무 울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가지에 일념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특정 잡념이 됐건 무엇이 됐건 거기에 의식이 넘어가서 우리가 마음이 혼탁해져서 제대로 이 몸을 챙기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을 챙기지 못할 때 이 신체에, 우리의 몸에 기의 분배가 나빠집니다. 우리의 의식도 그 혼탁한 상태에, 울체가 된 상태로 혼탁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소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전공에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전공에서 첫 단계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혼탁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두 가지 명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유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망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의 사라는 거는 생각을 할 때 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유사. 그리고 식망념. 자, 지유사는 우리의 생각이 놀 유자를 써요. 그냥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떠돌아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망념을 쉬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망념이라는 것은 이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이 염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하려면은 좀 많이 길어지긴 하는데,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것에 단순한 공상망상을 할 때 그 생각,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이 울체되어 있는 어떠한 기분 상태나 감정 상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 통합적인 어떤 인식, 그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거를 이 생각과 생각이 이루어질 때 그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고삐 풀린 어떤 망아지 마냥 막 그 감정이나 여러 생각이 그냥 막 날뛰게 되는 그러한 망념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칭할 때 망념이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망념을 잠깐 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유사는요, 지유사할 때의 그 유사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하는 그 주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식망념할 때의 그 망념은요, 이 기가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 과거에 기분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한 어떤 기억이나 그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면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뭐 로또가 당첨됐으면은 뭐뭐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도 다 망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떠올랐었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힘이 있게 됩니다. 이 인지하는 힘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주체를 완전히 그 통제를 잃었을 때 그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떠돌아다닐 때를 그때를 유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먼저 그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이 중구난방으로 막 일어나는 것을 그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념을 통해 가지고 기운이 떠오르는 것을 잠시 가라앉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유사와 식망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유사를 일으키고 식망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인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버티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혼침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의식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대상에 자기가 오히려 이제 그 유사가 내 생각이 자기 멋대로 떠돌아다닌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망념을 그치는 것은 기운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을 그치라는 그 의미죠. 그러면은 이 내 마음을 나의 어떤 그 생명력에 그 나의 마음을 가져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거를 마음의 빛이 나의 기운과 어우러지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우러지게 하는 적절한 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그 규를 지킨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선도가 됐건 아니면 기공이 됐건 그런 곳에서는 우리의 몸 바깥에 있는 규를 지키는 방법도 있고 몸 안에 있는 규를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몸 밖과 몸 안의 경계선의 그 규, 그 공간, 특정 공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것을 지키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넘어선 곳에 있는 그것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양해요. 이거에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방편에 따라서 첫 입수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수행 체계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설명드릴 것은요. 그 규 중 하나인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규 중 하나인 그 현빈이라는 그 규를 그 인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것이 어떤 실제 그 정확한 규의 자리라기보다는요, 대략적으로 어떤 부위,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내 마음에 인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늘어나면서 그때 차근차근 찾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선 우리가 이 배꼽과 명문은 양신장 하단에, 콩팥 하단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했었을 때 이 허리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닿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중앙에 닿는 자리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요, 이 골반 그 청골 위쪽이라고 이제 여기시면 좀 편하거든요. 그 요추 5번 정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앞에서 배꼽에서 그 명문을 이었을 때 대략적으로 복강 내측이 되겠죠. 그 자리가 척추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그 장부 쪽으로, 즉 앞에서는 배꼽 쪽에서는 배꼽부터 명문까지를 10등분을 했을 때, 10등분을 했을 때 앞에서는 7, 뒤에서는 3, 이걸 전치루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추 5번 정도 자리 전면으로 해서 그 복강 내측으로 마음의 손으로 또는 마음의 눈으로 그 언저리를 가만히 지켜보거나 가만히 만져보면은 허령한 곳이 있게 됩니다. 이곳을 예쁜들은 현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곳을 인지를 하고 그곳에 어떤 그 텅 빔에 내 마음을 비추면 기운이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의 빛과 나의 장부의 기운이 서로 접하게 되면서 이 마음의 빛이 기운과 어우러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기운이 점차 참된 기운으로 되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망령되게 일어났던 기운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내가 통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방치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력 자체가 온전하게 일어나면서 체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나의 호흡이나 뭐 동작이나 뭐 자세는 허리만 핀 상태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등은 가능한 한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를 삐뚤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서 호흡에도 신경 쓰지 말고 그 언저리를 그냥 내 마음을 그 언저리에 두면서 지키다 보면 그 마음의 빛이 나의 그 기운과 어우러지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호련히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운이 하나가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와 객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에 이 장부 내측 깊은 곳에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부터 뭐 열기가 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진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기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여여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은 더 크게 일어나고요. 억지로 무시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마음이 더 이렇게 굳어져 버리게 돼서 그 장소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여하게 바라보고 그냥 놓아두면서 그 지킴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련히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서 그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가 되면서 그 순간에 하나가 되는 순간에 정말 황홀한 어떤 그 기운, 그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황홀경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몰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리교구라는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리교구에서의 감은 나의 신장, 그리고 이것은 수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는 나의 심장, 이 심장은 화기운을 의미합니다. 이 심장에 울체되어 있던 화의 기운이 내려가서 장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 신장에 있었던 수의 기운이 올라와서 나의 그 수액대사, 즉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혈액이라고 할 때 이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 현상들이 생리현상으로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심장에 있는 뜨거운 불기운을 내리거나 심장에 있는 시원한 물기운을 올리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를 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한 것들이 일절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의 기운을 기르다 보면 일순간에 황홀경이 일어나면서 그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가 되고 황홀경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몰입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참된 기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나의 마음은 나의 그 기운이
나의 마음을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내가 생각하면은 무엇인가 마음을 먹으면 단순하게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운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 여러 가지 그 기공의 다양한 테크닉들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저 이 감리교구가 원활히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렇게 지사유와 그리고 식망념을 행하면서 이 현빈에 나의 마음의 빛을 담고 그곳에 이제 장부와 어우러지게끔 그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잘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기운이 늘어난다고 할 때 그 기는 우리 후천의 그 수곡정미기를 기반으로 기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소화도 잘 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후천의 수곡정미기란 이 음식물을 통해서 쌓이게 되는 그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잘 먹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잘 먹음의 기준은 요즘 현대인이 많이 표현하는 저탄고지를 의미합니다. 열량과 영양소는 충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부르지는 않아야 합니다. 즉, 배부르게가 아닌 배부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야 합니다. 만일 배부르게 먹게 되면 나의 그 횡격막이 압박을 받게 돼서 울체가 되기 쉽습니다. 이미 기의 추동력도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체가 될 때 그 울체도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울체가 될 때보다 더 강하게 울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량과 영양소는 충분하지만 배부르지 않게끔 그렇게 식단을 조절해서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운을 그 기를 기르게 되면, 즉 양기를 하시게 되면 그 양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승청탁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승청은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 올라갈 때의 승이고요, 맑을 청이고 더러울 탁이고, 이제 아래로 내려갈 때 그 하강하다 할 때 그 강입니다. 이 승청탁강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체내에 맑은 기운이 배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현상이 바로 신체에 몸과 마음에 기운이 나고 의식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걸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이때 잘 드시지 못하고 열량과 열량과 그 영양소를 충분히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거나 아니면은 배만 부르고 열량과 영양소가 적은 음식을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이 횡격막이 그 내압이 상승하면서 그 횡격막이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횡격막은 우리 몸에서 예탁직이라고 해서 그 장부에 쌓여 있는 더러운 기운이 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이 횡격막이 그래서 움직임이 원활해지고 풀려야 이 승청탁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기운은 올라가고 탁한 기운은 내려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무엇인가 이제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했었을 때 이제 체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어떤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할까요? 두통을 상당수가 많이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까지 아프게 돼요. 정확하게는 그 횡격막도 근육인데 그 횡격막에 부담이 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이 옆구리 쪽이랑 이 등 쪽이랑 그 윗배 그런 데들이 이제 딱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깊어지지도 않고 호흡이 얕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청탁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상태로 자연스럽게 그냥 놓아두고 있다 보면 나의 기운이, 그 맑은 기운이 점점 배양되고 그 맑은 기운을 통해서 이 나의 의식이 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공수행의 가장 기본이자 그 첫 관문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주문을 통해서 그 기공수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특이 공능을 얻기 위해서 이 주문을 활용을 해서 그 기공수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그 주문 수행을 기공수행과 결합을 할 때에는 최소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승청탁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기가 배양된 상태, 그리고 지유사, 그리고 식망령,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황홀경을 체험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주문 수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가 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허해지면 헛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헛것을 보면 더더욱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망념을 그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망념을 쉬지를 못하게 되고 나의 그 생각이 자기 멋대로 날뛰기 시작을 하면서 이 생각을 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쓸데없는 망념과 망상에 더 마음이 날뛰기 시작을 하면서 쓸데없이 에너지가 소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뇌의 디폴트 값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이 연산을 하고 굳이 프로세스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까지 끊임없이 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것이 원활히 일어난 이후에야 그 다른 주문 수행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 주문들 중에서는 그 주문 수행을 할 때 이 시공간의 힘을 대신 빌리기도 합니다. 그 역시 우리의 그 기운을 기르기 위해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외부에서 그 힘을 빌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 기공 수행과 주문 수행이 병행되어 있는 그 시스템, 그러한 수행 방편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기운을 기르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배양된 것, 그 배양된 생명력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무리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공수행을 어떻게 하면 하실 수 있는지 아시겠죠? 이것으로 기공수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